앞으로 지구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광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사 토크쇼 신지동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에서 영혼업당을 맡은 신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에서 시카당을 맡은 임시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에서 기업당을 맡고 있는 김동규 기자입니다. 네, 아니 변호사님, 네. 시크하단 컨셉이라서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앉아 계시나요? 아니요. 제가 사실 그런 역할을 맡는 거지. 워낙 겸손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 촬영할 때 계속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와, 너무 보기 싫다.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뒤로 이렇게 딱 앉아라. 이래가지고 오늘은 좀 뒤로 앉게 됐어요. 겸손하다고.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많이 경솔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끊어내. 영혼 없이 끊어내려고. 오늘의 이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뒤 담당 교도관에게 3천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조사 중이고요. 금전거래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우선은 사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게 좀 특이한 일인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는 민영교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소망교도소입니다. 여기 가면은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재범률도 굉장히 낮아요. 차후도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망교도소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김호중 씨가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이고 다른 이제 강도나 이런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된 거죠. 그래서 이감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교도관이 내가 도와줬어 나한테 돈을 줘라 3천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김호중 씨 이감에 관여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돈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발각돼서 조사 중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아까 네. 소망교도소에 그래서 이름이 소망교도소라는 게 드립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이게 반반이라고요? 정확하게 프라이드 알려주세요. 치킨, 뭐 양념치킨도 아니고 이게 반반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실 드립입니다. 네, 기독교 재단에 사는 곳이어가지고 네네. 기독교적인 어떤 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소망교도소라는 존재를 김호중 가수를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정상이죠. 네. 아니 이게 소망교도소 저도 사실 우리 김 기자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빠삭하게 할 정도면 몇 번을 간 거냐. 교도소만 지금 몇 번째냐 이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예, 오히려 모르는 게 정상이죠. 예. 사실 근데 교도소가 네. 경비 처우급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S1 등급의 교도소들이 있고요. S2가 있고 S3가 있고 가장 악명 높은 한국의 쇼생크, 경북 북부 제2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은 보통 근데 서울구치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길어요. 이런 게 많지 김호중 씨처럼 확정이 금방 되고 오랫동안 사는 경우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광주광역시 문인 북구청장 여성 공무원 백댄서 동반 논란입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KBS 전국 노래자랑 북구편 무대에 올라 노래를 했습니다. 이때 북구청 여성 공무원 8명이 백댄서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 백댄서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의 일부였다며 출장 신청까지 별도로 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림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구청장이 다른 어떤 여성 공무원분과 둘이서 뭔가 듀오로 노래를 불렀다. 한 소절씩 불렀다 이러면은 그림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뭐 다른 방식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정치적 이슈들이 모든 이슈가 그 자체도 물론 문제는 되긴 하죠. 근데 항상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약간 정치력의 부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응들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도 뭐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상한 말로 오리발 내밀었거든요. 뭐 아니었다, 그냥 막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스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아예 아무도 모르고 어떤 의미에서 그냥 묻혔을 수도 있는데 자꾸 막 그 다음 대응을 잘 못하니까 항상 이런 이슈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김동규 기자가 준비했다고요? 네, 최근의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날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삥을 뜯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얼마, 여기에서도 얼마 이렇게 다 뜯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배당을 하자. 그래서 초고액을 버는 어떤 일부 고위층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국민들에게 1인당 2,000불씩을 나눠주겠다. 관세를 가지고 민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해외에서 이렇게 걷어들인 수익을 나눠줘도 되는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돈을 나눠주면은 경제적으로 또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가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 관세가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판결을 하려고 지금 심리를 열어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트럼프가 이거 해서 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법원에 압박하는 거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하다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대법원 이거 때리면 아이 트럼프가 열심히 일해서 딴 나라에서 엄청 얻어와서 심지어 우리한테 나눠주겠다는데 대법원 니들이 뭔데 지금 해가지고 우리 돈을 다 뺏어가려고 하냐. 약간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압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어. 갑자기 2천불 준다고 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좋아요, 사실은. 너무 그게 좋죠.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운 돈이. 정치가 딱딱하게 느껴질 땐 신! 지. 동, 썰. 네, 이번 시간에는 전국보다 더 뜨거운 현장, 광산구로 갑니다. 왜 광산구가 뜨겁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네, 전국의 이슈를 만들어내는 곳이 광산구입니다. 그래서 뜨겁습니다. 광산구 하면 대한민국이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광산구청장 박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구청장님. 네, 오늘 멋진 스카프를 하고 네. 오셨어요. 네. 네. 아니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스카프를 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목을 따뜻하게 하면은 감기 훨씬 더 빨리 나는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 되게 고생했는데 지금 거의 다 나았어요. 저희 신지동설의 핵심 코너. 네, 김동규 기자님, 그 사람이 알고 싶다. 네, 저의 분량을 확실하게 뽑아내는 김 기자의 인물 소개 코너입니다. 아 이거 너무 좋긴 한데 네. 이거 끝나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좀 하지 마. 분량이 부족하면 제가 그쪽에 또 앉겠습니다. 여기로요? 네. 현재 광주 광산구청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병규 청장님은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던 중에 1981년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으로 간 철학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에서 봉제공장, 낚시용품 공장, 자동차 공장 등에서 열심히 일하셨고요. 1987년도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이후 1990년에 현재 기아 자동차인 아시아 자동차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계속해서 하셨고요. 기아 자동차 노동조합에서 3차례 위원장으로 당선되어서 관련 활동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목소리를 내시면서 여러 활동을 하셨고요. 지난 2014년도 지방선거 때에는 여러 광주시장 후보들에게 광주형 일자리, 전국 첫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하면서 이제 광주에도 새롭게 일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후 2014년에 공직에 진출하셔서 사회통합 추진단 단장 그리고 경제부시장까지 맡으며 활동하셨고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처음으로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 나오셔서 당선되셨고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시간 남으면 저하고 어디 좀 같이 다니실래요? 구청장님 커리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네. 네. 그 긴 여정이 이렇게 광산구청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간의 어떤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잘 살았다. 네, 잘 살았다. 그리고 운이 좋았다, 복이 많다, 뭐 이런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얘기할 때 자기 노력이나 스펙을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99%는 운입니다, 운. 운에 의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운이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 자리 간 사람은 별로 안 돼요. 다 수많은 운이 따라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니까. 네. 운입니다, 운. 네. 저희 우리 사전 미팅 때도 구청장님이 항상 뭐 광산이 엄청 새롭다, 예, 예. 새로운 정책들이 많다 막 이랬는데 예. 그 중에서 이건 정말 내가 잘한 것 같다. 실제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정책이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너무 많은데. 근데 너무 많은데 광산구도 청년 유출이 그래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렇죠.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고 특히 문화라는 것은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지나야 정착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바뀌어서
시장이 바뀌어 대통령이 바뀌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한 것은 그건 순전히 정치에 출마한 사람들이 당선되기 위한 정말로 말장난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안 바뀝니다. 청년 문제가 그 뭐 몇 년 만에 바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왜 안 바뀌었겠어요? 지금까지 네. 출연하시는 모든 네. 뭐 의원님들이나 네. 지자체 분들 중에 가장 솔직하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 청년 유출 문제는 일자리 문제하고 매우 밀접해요. 근데 대한민국 일자리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무슨 기업 유치하겠다. 기업이 왜 옵니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좋은 곳에 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무슨 단체장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그 기업이 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시민들의 그런 욕구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이제 파고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실들을 놓고 차근차근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일자리 지금 현실을 본다라면 100개 중에 90개가 가고 싶지 않은 일자리예요. 갈 수 있는 또는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10개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정형화된 20% 일자리를 놓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스펙 쌓고 또 경쟁해서 들어가고 또 거기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또 발버둥 치는 게 이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내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보다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또 그런 쪽에 이제 힘들을 실어야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구조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만들겠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아우, 우리 주철현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송영길 대표님, 네. 민영배 대표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아니, 네. 아, 내가 나오신 분들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했는데 네네. 기라성 같은 분이 나오셨네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너무 재밌으십니다. 네, 공부 좀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행정에 대한 기본 철학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시민을 강조한 만큼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은 어떤 거냐면 존엄이나 참여예요. 존엄이나 참여가 없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22년 7월 1일 날 구청장실에 첫 출근을 해서 첫 번째 결제를 했던 게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이에요. 뭐 길이 됐던 시장이 됐던 뭐 마트가 됐던 어디든 찾아가 가지고 시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시민의 이런 목소리는 다양해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 이제 녹여내는 게 시민의 이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또는 이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과정이거든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위로부터 자치분권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권한을 줄 테니까 분권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치가 중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 내 권리나 권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거예요. 구청장님 말씀처럼 분권을 그렇게 하면 특히나 광주 전남권은 이제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꼴등인데 혼자 살아남을 수 없이 다 망할 텐데요. 아,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권을 아주 이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냥 분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사나 그러니까 재정이나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이것까지 같이 가는 분권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뒷받침하지 않고 그냥 니네끼리 살아봐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재정과 관련해서도 다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돈은 그냥 주는데 내가 뭐라든 간섭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아니지. 예. 이런 거죠. 이제 계획서를 뭐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주에 살려고 하는 건 뭔지, 전남에 살려고 하는 뭔지, 또는 뭐 대구에 살려고 하는 건 뭔지, 경북에 살려고 하는 건지 뭔지 각 지자체별로 하려고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일정한 이제 심사는 해야 되겠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 광주는 하나도 못 받을 겁니다. 그렇지 거의 않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업들이 예. 적자이기 때문에. 네. 전혀 그렇진 않아요. 예. 청장님 예산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구 입장에서 본다면 광역단위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우리 광주에서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 AI 데이터 센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왜 광주로 와야 되느냐고 해서 제가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연유가 있어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에타 면제 사업들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데는 다 줬다니 SOC 사업을 요청을 할 때 광주 같은 경우는 SOC 사업보다는 오히려 AI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해서 겨우 3천, 4천짜리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흘러온 역사가 있는데 그 앞에는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지
지금까지 에타 면제 사업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 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광주가 제일 적게 온 거예요. 제일 많이 온 거 아닙니다, 절대. 네, 광주에서 유일하게 네. 광산구만 정당 현수막 과태료를 실질 부과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정치적 부담이 크게 없어요. 정치적 부담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대로 하는 것이고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건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현수막들이 그대로 난립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섰던 것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아 그리고 시민보다 나는 특혜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은 없잖아요. 예. 시원하네요.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네네. 신지동설의 명물 코너입니다. 밸런스 이슈 시간입니다. 초선 광주시장 성공, 예. 광산구 재선 3선까지 안정적으로 성공. 둘 중에 하나. 하나를 고르시는 겁니다. 아, 광산구. 후자이십니까? 네. 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이건 광산구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패러다임을 지금 확 바꾸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고 시로 간다는 것은 더 물론 이제 시에 가서 더 일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가정이랑은 저에게는 없어요. 예, 지금 일이 중요하니까. 예. 구청장실에서 하루 종일 민원 상담, 네. 구청 로비에서 하루 종일 구민과 사진 찍기. 1번 민원 상담이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여기 있는데 구청장님 너무 색깔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사실상 나머지 질문들이 애매하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지원해서라도 해요, 그럼. 네. 광산구 예산 100억 원 삭감하고 핵심 정책 하나 살리기 대 세금 3% 인상하고 하고 싶은 정책 다 해보기. 1번. 예. 핵심 그렇죠. 정책 하나만 살리기요? 아,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살아가는 경청 구청장실도 큰 효과를 가져왔어요.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한 3년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9월 기준으로 해서 경청 횟수가 10,000개를 넘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민원 하나 때문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잖아요. 민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도까지 나잖아요. 그걸 10,000건 이상 가져왔어요. 그럼 이 10,000건들이 그냥 받기만 하고 끝나냐? 안 그래요. 74% 정도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안 된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경찰청 소관이랄지, 교육청 소관이랄지, 뭐 소방청 소관이랄지,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랄지 이런 것들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들어요. 일은 많아졌지만 한 것에 대한 보람은 그 무엇보다도 크게 느끼고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지동설 시청자분들께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점점 광산구가 더 좋아지고 있고 또 행복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예요.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광산구에 사는 일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 잘 해보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뭐 안전이나 건강 또 행복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가 답답할 땐 신! 지. 동. 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그럼 저도 다음 주에 나온다는 얘기네요? 아니에요?